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28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가끔 쓰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는데 영장이 뭔가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하다가 언젠가 좀 공부를 좀 하게 돼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 영장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만물 중에서 어뜸이다 막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막 그 정도로도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만, 한자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가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한자를 보면 신령영과 기일장입니다. 신령, 영적이다 할 때 많이 쓰죠. 영혼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글자가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복잡하지만 좀 봐야 됩니다. 근데 뜯어보면 막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비우자가 있죠. 비우는 막 부수자니까 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입구자가 3개 있습니다. 이것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양이다. 그러면 이것은 비가 온다는 뜻이죠. 하늘에서 비가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양. 그리고 아래에는 무당 무자가 되어 있습니다. 무당은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막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다. 막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다. 이것은 결국은 이 글자 그대로 보면 무당이 하늘에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신에게 비는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신과 교통한다. 뭐 그런 느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령을 뜻하는 글자로서 얘기되었습니다. 신령령. 길다는 것도 부수자죠. 이것은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긴 모양을 나타내는 모양입니다. 이 부수자 공부를 하시면 뭐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길다는 것은 옛날 기준으로 보면 어른이라는 것이죠. 어른은 머리가 길다.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머리가 길다는 뜻과 함께 어른이다. 또 막 가장 우두머리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영장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좀 복잡합니다만 마음 푹 넣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영장이라는 것은 사전을 보니까 가장 뛰어난 영묘한 능력을 지닌 것,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뛰어나다는 것은 알겠죠? 막 장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묘한 능력은 신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령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지닌 가장 뛰어난 존재다. 그것이 영장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 만물 속에서 그런 신적인 어떤 능력을 지닌 가장 첫 번째 가는 존재다. 이렇게 사람을 좀 띄워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전 보니까 영묘불사이한 힘을 가진 뛰어난 것이다. 자, 영묘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조금 뒤에서 살펴보고요. 불사이하다, 불가사의하다,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그러한 힘,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가진 뛰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설명에서 보면 영묘한 능력이나 영묘한 힘은 신령영자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났다. 그리고 뛰어난 것이라는 것은 장어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글자를 해석하는 데는 일단 대략 됩니다. 그러면 영묘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볼까요? 영묘하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의 지혜로 짐작할 수 없으므로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영적인 그런 차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묘는 묘하다는 것이죠. 여자가 나이가 젊은 여자를 얘기합니다. 나이가 젊은 여자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묘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로울 수도 있고, 신묘하다, 영미하다. 그 정도로 훌륭하고 신비스러운 존재다. 신비스러운 것을 영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장이란 말을 할 때는 인간은 영묘한 능력을 지닌 최고의 존재다. 만물 속에서. 그렇게 보겠죠. 그러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할 때는 어떤 사람의 평균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어떻게 보면 신적인 것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만물 중에서 신적인 존재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는 그나마 사람이다. 그 중에서 어쨌든 여러 만물의 피조물이라고 할까요? 만물의 존재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막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주인이다. 막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서나 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장류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영장류 이렇게 합니다. 영장류에는 결국 이 영장과 같은 종류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 존재다.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또 원숭이도 들어가요. 원숭이, 성성이, 고릴라 같은 그런 어떤 동물들을 영장류다. 영장의 종류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그 중에서도 사람이 최고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이 영장류는 무엇이냐 하면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포유류 속에 일단 들어간다. 포유류라는 것은 젖을 먹이는 것이죠. 젖먹이 동물이죠. 사람이나 예를 들어 원숭이다 뭐 이런 다 젖을 먹고 살죠. 그것을 이제 포유입니다. 포는 먹는다. 유는 우유란 뜻이죠. 이 젖을 먹는 사람들의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뇌가 발달했다. 일단 사전에 적혀 있는 것이에요. 뇌가 좀 발달돼 있다. 그리고 가슴에 한 상의 유방이 있다. 물론 남성도 있긴 있습니다만 왜 이것이 여기에 들어갔냐 가만히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포유류에 들어가다 보니까 젖먹이 동물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유방이 필요하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지 네 지체입니다. 두 팔과 두 다리. 이 사지는 물건을 잡기 알맞은 존재다.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것이죠. 물론 비슷한 것이 이제 원숭이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를 이제 영장류라고도 한다. 그 영장류의 가장 어뜸이 되는 것이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좀 어렵습니다. 저도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족보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이것은 몰라도 사실은 되겠죠.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이 서경, 상서라고도 하는데 서경의 태서의 상일이라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천지 만물 부모,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죠. 천지 만물 부모, 인 만물지령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은 영인데 오늘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이것은 천지는 하늘과 땅은 만물의 부모다. 천지는 하늘과 땅은 만물의 부모다. 부모라는 것은 자식을 낳는 것이죠. 천지는 만물을 낳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은 이는 그 만물의 영이다. 여기서 영장이 아니고 영어로 나와 있어요. 근데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만물을 낳는 어떤 부모의 역할을 하는데 그 낳은 그 자식이 되는 만물 중에서는 사람이 어떻습니다라는 것이 이 중국의 서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이 표현을 빌려서 이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겠죠. 그리고 또 영장이란 말은 여기에서는 영자만 나왔어요. 사실은. 또 영장이란 말은 옛날 중국의 진나라 때 276년에서 324년이니까 벌써 1700년 전 얘기죠. 아주 유명하신 사람인데 곽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곽박이라는 사람이 쓴 강부가 있습니다. 강을 두고 지은 문장 부에 이 낱말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강부가 상당히 복잡해요. 말이 굉장히 많고 제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영장이라는 낱말을 찾으려고 제가 아주 눈을 씻고 많이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유력한 큰 사전에는 이 낱말이 여기에 나온다라고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글자를 읽으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이게 정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좀 복잡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나온 말이 영장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얘기하다 보면 인류라든지 인간이라든지 그러한 낱말을 우리가 쓰고 있죠. 저는 이 인류란 말을 언젠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인류라고 할까요? 왜 인류? 자, 인류를 보겠습니다.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말이다. 그렇죠?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을 구별해서 인류라고 한다. 결국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류는 인간이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을 인류라고 하는데, 근데 왜 류라고 하지? 왜 류라고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
동물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렇게 종류를 이렇게 짝지은 낱말들이 유가 붙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인류가 달에 발을 옛날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해서 인류의 큰 진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의 발은 한 인간의 발이지만 큰 인류의 큰 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류라는 것도 사실은 대단하죠. 인류는 이 지구에서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조류다, 어류다, 포유류다 하나의 어떤 같이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분류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류라는 것은 상당히 고상한 말입니다. 정말 저도 인정합니다. 고상합니다. 저도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에 고상하지만 따지고 보면 인류도 조류다, 어류다 이러한 하나의 동물의 어떤 집단에 속하는 그것밖에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글쎄 너무 고상한 것은 아닙니다만 겸손하다든지 또는 다른 생물들과 같이 살아가자든지 이런 말까지 들고 싶진 않습니다만 낱말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도달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인류도 별것 아니구나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만물의 영장인데. 네.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는 말도 우리 많이 쓰죠. 그래서 인간도 보면 얼핏 보겠습니다.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하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지구상의 고등동물이다. 그렇죠? 여기에는 이 지금 말한 것에 하나도 해당하는 글자가 없어요. 이 글자는 엉뚱한 글자 갖다 놓고 해석은 굉장히 좋게 했습니다. 사람이다, 인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다, 인간 세상이다 할 때 인간, 속세, 그것은 이제 인간이다, 인간이다. 그리고 사람의 됨됨이, 저 사람은 인간이 되었어 할 때 또 이제 이 말을 쓰죠. 그리고 마음에 마땅치 않은 사람,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할 때 쓰는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상한 정의에서부터 정말 속된 표현까지 어떤 그러한 표현으로 이 인간이라는 낱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두루두루 뜻으로. 그러면 왜 인간이냐? 이는 알겠다. 사람인데. 간도 안다. 사이다. 어떤 사이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다. 단순한 사이냐? 내가 여기 있고 저 사람이 저기 있고 우리 둘의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간이냐? 물론 그렇다면 사이가 있다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혼자 있으면 사이가 없겠죠. 여럿이 있다는 것이에요.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관계다. 인간이란 말 속에는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사람이다. 네, 사람과 사이다. 사람 사이다. 그래서 혼자 독불 존재는 아니다. 인간이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는 것이 이 낱말에 숨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